네, 안녕하세요. 또박이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집중 분석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바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러한 부분은 실제 앞으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됐을 때 이 평촌과 삼본,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부천의 중동, 그리고 일산, 그 다음 분당 신도시 이 5개의 지역은 1기 신도시 내에서도 굉장한 부분들이 앞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사실 민간 주도로 200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공약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거의 견주어서 이러한 1기 신도시 부분은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이 거의 다 임박해 있는 30살이 다 된, 30년이 다 된 노후 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도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분당 신도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9만 7천 세대 정도 되고요. 91년 9월부터 입주를 했었고 용적률은 거의 184% 정도 되는 용적률을 보고 있는 신도시인데요. 사실 보시게 되면 분당선에서 서현역과 순회역, 그리고 앞으로 GTX-A가 성남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분당 신도시는 지금도 굉장히 부촌인 신도시지만 보시게 되면 평당 가격이 4,400만 원에서 거의 5천 중반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학군과 그리고 이러한 공원, 그리고 이러한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로서 거의 대한민국에서 탑에 들어오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분당 신도시를 다루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히 다뤘던 저희 평촌과 삼본 신도시, 평촌과 삼본이 합쳤을 때 거의 한 8만 4천 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용적률 평균도 한 20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러한 부분이 용적률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몇 가지 이러한 공약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민간 주도로 200만 호가 공급되는 세대에서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당 신도시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견주어서 그래도 한 2위 정도로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출범하는 정권에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다룰 지역은요, 바로 부천 중동입니다. 자, 부천 중동 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4만 1,400세대 정도 되고요. 용적률의 평균은 226% 정도 됩니다. 동일하게 거의 93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보시게 되면 한 30년 가까이 된, 한 29년, 30년 차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분당, 그리고 평촌과 삼본 다음으로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제 10억 미만에서도 조금 더 한 6억, 7억, 8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천 중동 쪽을 지금 조금 꼼꼼하게 이러한 조금 어느 정도의 매물이 있는 부분을 투자 가치를 분석하셔서 좀 좁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부천 중동 쪽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걸 지금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이 부천시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구로와 부평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GTX B라인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보시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GTX B와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서 이 김포공항까지 넘어가는 이 서해선 부분이 연장되는 부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굉장한 역세권으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이 나고요. 그 바로 전에 환승하는 역으로서 이렇게 신중동역 7호선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1호선 중동역이 있는 부분, 이쪽을 저희가 이제 중동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한번 호갱도너에서 바로 들어와서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개발호재 탭을 제가 킨 상태입니다. 개발호재 탭을 키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7호선으로 두 정거장이 오게 되면 신중동역입니다. 신중동역은 워낙 유명하죠. 이쪽에서도 이 저희 사거리 부분이 유명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부천의 중앙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평 기준으로 했을 때 13.5억 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평수 같은 경우는 35평 이상으로 좀 대형 평수인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수는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용적률 보이시죠? 860%.
정도의 용적률이고 현재 3년차 된 아파트이다 라고 보셔서 현재 이쪽 중동 신도시는 앞으로 이 중동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었을 때의 가격을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 확정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고시가 진행이 되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의 이미 손바뀜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출범하는 정권에서 확정 고시화 된다라면 이 가격 이상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 가격은 현재의 가격에서 참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기준으로 보셔서 우선 필터에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정도를 봐주시고요. 여기서 탭은 왼쪽에 있는 탭에서 입주 시기를 체크를 해주세요. 입주 시기 체크해 주셔서 2020년, 2022년 이쪽 단지 말고요. 그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94년, 93년 이쪽 된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29년, 30년 차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세대수로도 봐도 이쪽 동성 아파트 한번 보시면 자 970세대, 용적률 220% 정도 나오지만 이러한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용적률은 150%가 넘더라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성이나 이런 타당성 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준 요건이 150% 미만만 사업성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추진되는 부분에서의 좀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많은 부분이 분석을 하지만 사실 1기 신도시는 그러한 부분이 다 적용된다고 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용적률 200%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200만 호는 이 부분은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물론 출범하는 정권에서도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 총선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 힘겨루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이 분당과 평촌, 삼본 그리고 이 중동 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200만 호 정도 가까운 민간 주도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그 공약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대수가 동성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세대수의 입지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봐도 부천 시천역과 신중동역까지도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사만 한진 아파트도 한 700세대 정도 되고요. 바로 신중동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29년 차고요. 건폐율 17%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긴 평수가 이제 24평과 30평 거의 중형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24평 기준으로 5억 8천 정도 그리고 이제 30평 기준으로 6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평촌과 삼분이 7억 8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보는 지역이라면 지금 이 부천 중동 쪽은 6억 미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단지의 아파트가 있다. 정말 초역세권인 단지. 여기 신중동역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존에 보셔서 이렇게 쭉 한 번씩 어느 위치 정도의 단지들이 좋은지를 보셔서 바로 추가도 해 놓으시고요. 해당 부분은 알림을 받으셔서 시세 실거래나 또 그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을 좁혀가면서 조금 빠르게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매물이 많이 걷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서 어느 정도의 확고하게 딱 그 판단이 서셨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지인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부천 쪽을 쭉 확대해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중동 쪽 그리고 상동과 원미동 이렇게 세 지역을 보통 많이 보시는데요. 자, 중동 쪽으로 보면 지금 평당가 2,340만 원 정도 이 세 지역 중에서는 좀 가격이 평당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7호선 라인이 지나가고요. 7호선 라인 아래쪽으로는 이제 1호선 쪽에 부천역과 중동역 이렇게 지나가고 부천역은 상권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보셔서 여기서도 한번 동일하게 보여드린다면 우선 이 저희 컬러가 약간 회색 컬러 25년 35년 된 단지로 보시면 되겠죠. 이 단지로 봐서 지금처럼 한번 필터를 걸어서 본다면 20평과 30평대 선택하고요. 이제 여기서도 한 700세대 이상 필터로 적용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중동역 바로 역세권이네요. 바로 역세권에 지금 4.92억 정도 4.9억 정도 되는 단지 있고요. 실제 시세 정보 보시면 여기서 실거래 기준으로 켜보겠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봐도 20년도부터 현재도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위치지만 이 가격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1호선에서 보시면 방금 위치 이쪽에
중동역에 바로 있는 역세권으로 들어가서 봐도 얘를 24평으로 보면 4억 9,500 동일하게 나오죠. 평수는 항상 바꿔서 보세요. 24평과 31평 이렇게 보면 이 위치가 지금 주위 단지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단지 보시면 2005년에 지은 아파트가 7억 4천이고요. 이 위치에 이제 신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돼서 여기가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라고 보면 한정거장 가서 바로 부천역이고요. 7호선 환승하면 종합운동장역 GTS-B를 타기 때문에 이 가격은 9억, 최소 9억 이상은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 자체가, 이 신도시 권역 자체가 계획이 되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순히 단지 아파트 하나가 바뀐다고 보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와 학군, 그리고 공원과 병원, 그리고 관공서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호객노로와 이 부동산 지인을 번갈아 가면서 봐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은 점은 이 부동산 지인에서는 실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 이렇게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각각의 동별로 조금의 어느 동들이 좀 상승률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부천 중동을 한번 필터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차트 현황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로 해서 실제 시장의 강도가 어떤지 매매가와 전세가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부천 중동으로 봤을 때 한번 켜서 보시면 최근에 이 매매와 전세의 이런 시장 강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인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요. 내려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런 차트 말고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중동의 현황을 이 시장 강도로 본다면 좌측은 전세의 시장 강도고요. 우측은 매매의 시장 강도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지금 이 삼곡동 본동과 이쪽에 이제 부천 쪽에 있는 중동의 위치에서 강도를 한번 볼 수 있고,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옥길동과 중동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의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강도도 색상으로 봤을 때 실제 이러한 입주되어 있는 세대와 그리고 거래량, 이런 매매 동향 등을 켜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봤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천 쪽 중동을 볼 때는 항상 이 7호선과 1호선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신도시 권역 내에서 어떤 위치의 단지들을 들어갈지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면서 보시고, 지금 호객노로에서 봤을 때도 주위 단지들이 바로 20년과 22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들, 가능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단지들이 함께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의 단지들이 얼만큼의 가격의 상승이 견인이 될지, 얼만큼의 반영이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근거는 이제 1기 신도시의 현황과 이 용적률 그리고 입주되어 있는 시기를 본다면 이 5개의 신도시 합쳐서 이 5개의 신도시가 27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35에서 4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보다 조금 적어요. 하지만 이 1기 신도시를 합쳐야 다 27만 세대인데,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이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게 민간 주도로 200만 호를 하겠다. 거의 9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세대수입니다. 이 9분의 1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5개 신도시 중에서 어디 대장 신도시부터 1위, 2위, 3위를 조금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나눠서 각각의 신도시별로 나의 예산에 맞춰서 어떤 신도시의 위치에 어떤 단지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계획을 짜 놓으셔야 이러한 부분이 확정 고시가 나고 정책으로 발표가 될 때 저희가 빠르게 판단과 결정 그리고 투자의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